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 같은데 불과 한두 달 전이죠. 2020년 2월에 기생충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봉하기도 하고 주요 영화 관련 상을 휩쓸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 기생충이 이미 드라마로 돌아오기로 확정이 됐죠. 다만 한국 드라마가 아닌 미드 아시죠? 미국 드라마로 돌아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미드나 영화 제작 배급사로 유명한 HBO에서 제작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주연 배우 및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생충 이전에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으로 유명했던 설국열차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가 벌써 개봉한 지 2013년인데 이 영화 역시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기생충은 이제 제작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국열차가 먼저 드라마로 나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2020년 5월에 날짜까지 확정이 돼서 드라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4월 2일 따끈따끈한 날짜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설국열차는 방영 일자까지 앞당겼는데요. 원래는 방영일이 5월 31일이었는데 5월 17일로 방영 일자를 앞당기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관련 상인 에미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님이 여기 또 상 받는 거냐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TNT라는 채널에서 5월 31일 방영 예정이었는데 그게 5월 17일로 앞당겨졌다. 그리고 이미 주요 장면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실제로 관계자는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이 설국열차를 꼽아서 또 연말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갑자기 기생충을 얘기하고 설국열차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생충을 미드로 만들기로 한 HBO라는 회사와 설국열차를 올해 5월에 방영시킬 TNT라는 채널도 모두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AT&T가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대박이 난다면 팬으로서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보면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팬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제안이고요. AT&T라는 미국의 통신사가 2018년 컨텐츠 강자 타임워너라는 회사를 인수를 완료합니다. 타임워너라는 회사 안에 있는 주요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꽤 강력한 것들이 많죠. 아마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DC 코믹스를 가진 것도 이 회사죠.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배트맨이나 원더우먼, 그리고 작년 개봉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조커, 그리고 영화로는 대작인 해리포터, 미드로는 왕자의 게임, 거의 디즈니에 버금가는 알짜 컨텐츠들을 많이 쥐고 있는 회사죠. 이 컨텐츠 강자를 통신사가 싹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커나 이런 배트맨, 원더우먼, 왕자의 게임, 체르노빌 같은 미드 모든 컨텐츠들을 열심히 시청하면 결국은 AT&T라는 통신사가 돈을 벌게 되겠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신사도 한국의 통신사와 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4월 1일자로 미국의 통신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게 최종 확정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SK텔레콤, KT, LG U+, 알뜰폰 사업자들도 있지만 그런 대표 통신사가 과점을 하고 있듯이 미국도 기존에 4개의 통신사가 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무선 가입자 기준으로는 AT&T가 39%, 버라이즌이 28%, 그리고 T모바일이 20%, 스프린트가 12.7%인데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참고로 스프린트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고요. T모바일은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소유를 하고 있죠. 참고로 미국의 약 3.2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휴대폰이나 기기를 여러 개 쓰는 사람들 때문에 4.3억 개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후불 요금제 기준으로 버라이즌이 가입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AT&T가 그 다음이고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면서 통신 3사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구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통신사들도 역시 휴대폰 가입자만으로는 돈 버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휴대폰 요금으로만 돈 버는 데 한계가 있고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로 늘질 않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14년, 15년, 16년에 특히 AT&T의 고객이 심지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구가 필요해진 상황이었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통신사가 그냥 앉아있으면 고객들이 찾아와서 돈 내주는 좋은 시절은 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AT&T가 생각해낸 하나의 돌파구가 바로
바로 케이블 TV 진출입니다. 2013, 2014 가장 잘 나갔던 위성 방송인 디렉TV라는 걸 인수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 최대 유료 TV 사업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3년에 디렉TV가 가입자를 무려 2천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었고, AT&T는 고작 관련 사업에서 가입자가 500만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탐날만 하겠죠. 심지어 딱 2013, 2014까지만 해도 이 디렉TV나 케이블 사업이 나름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T&T는 그래 이거다 하면서 케이블 TV로의 진출이다 라고 결정하면서 2015년에 인수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잘못된 선택으로 판별이 되고 말죠. 2020년 3월에 어떤 기사에서도 케이블 TV는 죽은 거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케이블 TV 안 보는 사람들이 3배나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대문짝만 하게 됐죠. 참고로 미국에 약 가구 수가 9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8년에만 160만이 가입 해지를 했고 2019년에 390만 명이 넘게 가입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유료 케이블 가입자 수인데요. 공교롭게도 AT&T가 이때 딱 인수 결정했었죠. 안타깝게도 상투를 잡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딱 요때 인수 이후에 유료 케이블 가입자 수가 급감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경쟁자인 넷플릭스의 등장이 큰 이유기도 했죠. 슬프게도 AT&T가 야심차게 인수한 디렉TV는 계속해서 구독자를 잃고 있고, 나름대로 AT&T가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내서 방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증가폭보다 나머지 기존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 감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사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8년, 19년, 20년 갈수록 이 사업이 악화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당연한 게 월 구독료 만 얼마만 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컨텐츠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내면서 재밌는 것도 없는 케이블 방송 잘 안 보려고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나름 컨텐츠 부자였던 타임워너, 현재는 워너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기업도 안 좋은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컨텐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2014년 당시 매출을 따라잡히게 됩니다. 나름 굴욕이었겠죠. 미국에서는 TV 관련 최고상인 에미상에서도 넷플릭스가 2018년 기준으로 HBO는 후보작에 108개가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112개 올라서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2019년에 열받아서 다시 작품을 엄청 찍어낸 덕분에 137개로 다시 역전을 하긴 했지만요. 이 정도로 컨텐츠 하면 자신 있던 HBO도 고전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딱 니즈가 맞았던 거죠. AT&T는 거의 역사상 인수 합병 최대 금액인 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7조, 100조 원에 달하는 돈으로 타임워너를 인수 합병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딱히 탐탁하게 보지 않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라는 낚시꾼이 뭔가 많이 낚긴 낚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디렉TV, HBO, 워너브라더스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낚아 올리긴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 다 코드가 끊겨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보는 TV, 케이블 사업자 관련 사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다 모바일로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은 별로 좋지 않게 봤다. AT&T가 타임워너를 합병한다는 발표 이후에 승인이 딱 나자마자 타임워너는 올랐지만 AT&T는 주가가 요동치면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합병 계획 발표 이후부터, 이때가 2016년 10월이었거든요. 물론 합병이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2018년이지만 2016년 10월 AT&T가 타임워너 살 거야 한 순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빠져서 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파란색은 미국 시장인데 시장과 거의 반대로 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완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무리한 딜을 2번이나 했어요. 2015년에 위성TV인 디렉TV를 큰 돈을 주고 인수했고, 그리고 2018년엔 또 이어서 타임워너를, 지금의 워너미디어를 무리하게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당장 그게 성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 2018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상장 기업 기준으로 아마 가장 빚이 많은 기업에 이렇게 오르기까지 합니다. 한때 1,800억 달러까지 갔는데요. 그러면 부채만 약 2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AT&T가 많은 기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여서 그나마 나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더 우려가 됐던 점이, 이 표가 바로 AT&T가 언제 빚을 갚아야 되는지 시기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AT&T가 가진 빚의 약 3분의 1인 500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제 완전 빚에 쪼들리겠는데, 당분간은 조심해야겠는데 이러면서 투자를 더 꺼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019년 9월에 돈냄새를 맡은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엘리엇이 AT&T를 노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엇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면 엘리엇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물산 합병할 때 최근에는 또 유사한 방법으로 현대차 지분을 사들여서 공격을 막 했었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2019년 9월에 엘리엇이 이 AT&T의 지분을 1%를 매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적으로 AT&T를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쓸데없는 자산,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자산들 있죠. 쉽게 말하면 구조 조정하라는 말입니다. 사람 자르고 쓸데없는 자산인,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이 돼버린 디렉TV 같은 위성TV, 케이블TV 사업 다 정리하고 제대로 경영하면 주당 60불은 갈 수 있다. 지금 참고로 AT&T 가격이 3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경영하면 주당 60불은 갈 수 있는 사업인데 니네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분 사들여서 너네들 경영에 간섭할 거야 라는 게 이들의 대표적인 공격 방식이죠. 자, 그런데 정말 우연이었을까 계획이었을까 모르겠는데, 엘리엇이 공격을 한 딱 한 달 뒤에, 그러니까 10월이죠. AT&T의 나름의 승부수가 공개됩니다. 아마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엘리엇이 공격하고 난 딱 한 달 뒤에 바로 3개년 액션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AT&T의 승부수 중에 하나인 HBO Max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3개년 계획 안에는 앞서 엘리엇이 요구한 것처럼 향후 3년 동안은 대규모 인수합병 안 할 거고, 돈 쓰는 일 안 할 거고, 부실 자산이나 돈 안 되는 것들 매각할 거고, 부채 갚는 데 힘쓰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요구한 사항들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대응을 한 거죠. 또 거기에 신사업으로 HBO Max를 야심차게 발표하는데, 이게 정확히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되는 거겠죠. HBO Max는 결국엔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수많은 컨텐츠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워너미디어의 브랜드들이 워낙 막강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가입자 5천만에서 9천만 확보하겠다. 그리고 보유한 채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타겟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문제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현존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획을 발표한 모든 스트리밍 기업 중에서 월 구독료가 제일 비쌉니다. 보시는 것처럼 HBO Max가 무려 월 14.99불, 15달러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약 13불이죠, 기본.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컨텐츠라면 밀리지 않는데 월 6.99불로 내놨었죠.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디즈니의 2배가 넘고 넷플릭스보다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컨텐츠들을 들고 있고 디즈니보다 컨텐츠 2배 이상 제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는 이제 5월에 발표가 되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드러나겠죠. 표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플랫폼들을 다 이용하려면 월마다 나가는 돈이 90불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이 선택을 받고 또 살아남을지, 아니면 다 같이 윈윈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제목에도 컨텐츠를 품은 통신이라고 했듯이 어쨌든 AT&T는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통신입니다. 다만 2016년에만 해도 통신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95%, 거의 다 통신으로 벌어들인 거 맞죠? 그런데 2018년부터 워너미디어를 인수하고 나서 2019년 기준으로는 미디어 관련 매출이 무려 전체 매출의 약 2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통신은 성장이 약 4%가 기대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겠죠. 성장이 없다시피 갈 텐데 미디어 부분의 성장이 두 자릿수 이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기업이냐 아니면 통신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과 AT&T 그리고 T모바일, 아까 통신 3사가 됐죠. 이제 스프린트는 합병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통신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잘 나가는 컨텐츠 미디어 회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예로 애플이 있는데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도 원래 하드웨어 기업이었습니다. 아이폰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서비스 관련 매출이 약 20% 가까이 올라오니까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도 되네, 성장성이 더 붙겠네 하면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2019년부터 더 급상승을 했었죠. 애플의 가치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이 구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번 돈의 10배에서 많이 쳐줘봐야 20배 내외에서만 받을 수 있어, 성장성이 그 정도거든, 이렇게 평가하다가 2019년 9월 10월 에어팟이나 서비스 미디어 부문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니네, 얘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저성장 기업이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관련 서비스 기업이네 하면서 이렇게 가팔라지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20배에서 30배 정도로도 쳐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바꿔야 돼
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찬반 논란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T는 여전히 통신회사야, 아니야 AT&T는 미디어 회사로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쟁사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버는 돈의 50배, 40배까지도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버는 돈의 20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AT&T는 아직도 버는 돈의 10배밖에 가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갑자기 AT&T가 이제 미디어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네 하면 10배가 아니라 최소 15배에서 20배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되게 저평가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여전히 AT&T는 아직은 통신회사고 미디어 기업으로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돼, 이런 분들은 AT&T가 그냥 통신회사에 껴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AT&T가 아직은 미디어 기업이라기보다는 통신회사에 가깝다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현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AT&T가 승부수로 컨텐츠를 품고 또 게다가 2020년 5월 얼마 남지 않았죠? 나름대로 야심작인 HBO Max를 공개할 예정인데 아마 그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